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 접근 오늘 마지막 10번째 장입니다. 훈숙 및 종료. 자, 황순아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마지막 10장 훈숙 및 종료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봐야 될 건 이제 훈숙과 종료의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훈숙은 내담자가 이제 치료 장면에 와서 상담자에게 정서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위안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부정적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해결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치료자와의 정서적 제약습을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자기 주변의 관계에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들이 이제 훈습의 이제 시작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관계들에 대해서 훈습을 해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오래된 갈등에 대해서 해결하고 재경험하는 이제 기초가 되는 과정이 이제 종료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맨 처음 훈습입니다. 먼저 이제 훈습할 때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상담에서 어떻게 내담자가 변화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뭐 상담 장면에 오면은 상담자의 뭐 함께 이제 같이 가는 내담자가 있고, 이게 저항이 좀 심한 내담자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의 내담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잘 따라오든 아니든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반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울과 불안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내담자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이제 핵심 역할은 더 이상 이제 내담자의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담자와 함께 이제 마주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알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불안하고 우울하지만 상담자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 상담자를 이제 함께 가는 이제 구원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이제 내면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제 문제가 동반된 갈등에 대해서 이제 감정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 기대했던 것을 이제 치료자가 수용적인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조각난 감정들을 통합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통합하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핵심 감정이 출현했을 때, 그랬을 때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병리적 신념이나 인지적 틀을 잡아내서,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이제 유발하는 전이,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이끌어내는 역전이, 그 상담자 본인이 갖고 있는 역전이, 이런 전이들에 대해서 잘 살펴가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좀 잘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주변 관계에서 이제 상담자와 관계했던 것들을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자와 내담자의 현재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별히 중요해진 타인의 관계에서부터도 이제 계속 이제 이 관계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내담자가 좀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부모님한테 이제 해보든지, 아니면 자기 이제 아내나 뭐 배우자, 남편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너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예상을 시키고, 네가 이 일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말할 것 같냐, 그리고 원치 않으면 반했을 때 어떻게 느낄 것 같은지, 그럼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반응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원치 않은 반응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반복했던 행동 말고, 우리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했던 관계에서 이제 다르게 했던 그 적응적인 모습을 이제 또 연습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내담자가 이제 상담자와 관계 맺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하고,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현재를 이해하게 되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제 원가족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내담자가 현재 갈등들을 형성한 가족 상호작용과 발달사의 경험들을 탐색하게 되면은 내담자가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좀 그 부모님에 대한 발달과도 좀 이해하게 되고, 그 부모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난간에 봉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감정을 건드는 게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인데, 부모님은 항상 양가적이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존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원가족에 대한 애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부정하지 말고 좀 인정하고,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참여하는 것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걸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한테 기대했던 반응들이나 이제 정서적 감정들에 대해서 그때는 필요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기도 애도를 하고, 자기 모습에,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애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해하고 넘기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좀 애도를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훈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종결로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담자는 상담을 일찍 종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미성숙 종결이라고 표현하는데, 접수 면접에서 30%가 이제 종결하게 되고, 이제 상담을 효과를 보기 전에 이제 40에서 60%가 종결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니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영구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은 좀 그러면은 내담자가 이 상담을 했을 때 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된다 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첫 회기부터 이제 상담자가 이제 자신은 뭐 수동적이고 그저 좋은 사람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넘어서서 내담자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하고, 그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한 고통에 대해서 구분해내고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종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요. 훈습을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종결은 사실 내담자에게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긍정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에서 상실이나 관계 종료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영향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종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단서를 파악할 수 있냐. 왜냐면 이제 좀 종결은 사실 되게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이제 초보 상담자 같은 경우 종결을 경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좀 단서로 볼 수 있는 게 좀 그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에서 좀 적응적인 방식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대처 방식 말고 다가가기나 뭐 이제 대항하기 이런 거 말고 좀 자기가 내담자가 좀 확장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상담자한테 일관성으로 이제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담자의 중요한 삶의 이제 밖의 관계에서 넌 좀 달라졌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이제 종결을 할 시기가 됐구나라는 걸 이제 좀 상담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종결을 다가가는데, 근데 이제 사실 종결은 내담자한테 좀 되게 큰 불안과 이제 우울을 좀 야기하는데, 이게 내담자한테 종결이라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정서적 지지와 이제 뭐 양육 관계를 잃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정서적으로 지지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늘 혼자였고 그런 거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됐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이 종료된 뒤에라도 이제 연락이 오더라도 자신에게 이제 상담자가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을 때 이게 좀 분리되고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이 상담에 이제 좀
인위적인 종결들이 시작되는데 뭐 상담자가 뭐 갑자기 이제 센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내담자가 뭐 일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뭐 대학원생일 때는 이제 학기가 종료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미 여기가 이제 이 센터나 이 상담이 정해진 회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인위적인 종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해왔던 방식대로 내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했던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물거품이 되는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자가 좀 미리 이걸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제 외면하지 않고 종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맵태기가 더 남았고 그리고 그 종결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이제 나눠가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내담자와 이런 관계들을 다 겪고 종료하게 되는 시점에서 상담 과정을 좀 되돌아보고 함께 그리고 무엇이 변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삶을 이제 내다보면서 닥쳐올 미래에 모를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대응할지를 좀 계획해보고 그리고 이제 상담자와 인사를 나누게 되면서 이제 종결을 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네, 김 선생님. 네. 자, 오늘 마지막 우리 토론 멋지게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짠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죠.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발표까지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해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해결을 하면서 종결을 하는 시점인데, 저는 이제 이 종결에 있어서 결국에 저희가 또 이 연합되고 다시 연결됐다가 다시 분리되는 이 과정을 다시 함으로써 정말 해결로 이제 변화로 나아가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마지막 교정적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거에서 황철환 선생님은 이제 내담자와 끝을 바라보시고 있는 내담자가 있으신가요? 아니 항상 끝을 바라보시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발표 준비도 하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책 아닌 것 같지? 읽었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할까요? 이게 행설수설해. 아니 술을 먹었나 근데? 어제 좀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센터 내부에.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예. 그 내담자 중에 종교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지? 네, 종교를 바라보고 있는지, 종교를 바라보고 있는 거 뭐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내담자와 언제 끝을 얘기하는지. 여기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좀 뭐 와닿았던 것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읽어보면서 이제 종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했던 종료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 시작했을 때 오히려 좀 그 시작과 종료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냥 좀 되게 정해져 있었다 하면은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보고 그리고 같이 나눠보고 이렇게 이제 좀 그게 해결됐으니까 당연히 종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이제 해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런 걸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제 하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진짜로 이제 이 대응 과정처럼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좀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이 책은 뭐 어떻게 이제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이 과정만 하게 되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언제 종교를 해야 되나 종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근데 이제 나오는 징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한 1년, 2년 이제 했던 분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날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가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면서 이제 좀 눈부신 변화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자기 주변의 핵심 관계들을 이제 다시 건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나와 다시 또 여러 가지 또 갈등들이 생겨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합하는데 좀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저한테도 그래서 무슨 대화야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대화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그거 작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도작 아니 뭐야 종료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럼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대명사가 너무 많아. 뭐 변하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변하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 뭐가 변했다고? 이게 질문이 뭐야? 질문이요? 질문이 내담자랑 종결을 한 적이 있는지 그걸 왜 질문했어? 있으면은 언제 시점을 종결로 어느 시점을 종결로 잡아야 하는가? 네,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지. 네. 답변이 뭐야? 언제 시점 잡아야 되나? 언제 종결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가? 황철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설명하면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변 사람들 관계에서도 좀 뭔가 복원이 되고 애도 과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서로 종결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보이는 게 있을까요? 내담자들이나 아니면 상담자가 느끼기에 좀 구체적인 단서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것들은 그냥 이걸 보시는 분들은 너무 막연해서 모르실 것 같아. 좀 상담 관계가 팽팽했다가 되게 좀 편안한 관계? 내담자와의 관계가 편안해서 좀 자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역전이나 이런 게 이러지 않고 이제 자기가 수용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좀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 느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김현 선생님 이해가 돼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종결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럼 좀 질문을 좀 해봐요. 그러면 그 상태를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그 과정을 그 내담자가 이해하고 있었을 때 이 전반적인 과정을 이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는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얘랑 이렇게 평생 살 수 있겠다. 어느 누군가랑 어느 정도 뭔가 가까이 했을 때 좀 밖에서 이제 생활할 때도 어느 정도 이런 면이 있으니까 정말 갈등도 하고 갈등을 또 해결할 수 있을 뭔가 그 순간이면은 우리가 이 과정과 함께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기준을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황철아 선생님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표가 있는지 보통 이제 내담자랑 같이 상의를 하긴 하죠. 그 목표를. 근데 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담자도 생각하는 그 기준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황철아 선생님 느끼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게 좀 종류가 어려운 게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뭐 본인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다가 그거를 이제 내가 봐야 된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내가 이런 모습 갖고 있구나 하고 이제 나랑도 이제 좀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 핵심 문제 해결됐으니 그러면은 종교를 해도 되겠다. 이제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내담자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종교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개인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집단도 그렇게 좀 봐서 그래서 이제 그럼 어차피 우리가 좀 개인이라는 작업은 종교를 하게 되지만 집단도 보게 되니까 또 이제 좀 그래서 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근데 오히려 내담자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나 봐요. 그 종결이. 그래서 이건 참 그러면은 언제 종교를 해야 되나 진짜. 그리고 저도 종교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도 하나의 그 이제 삶에 대한 방식인데 배워야 되는.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신 거겠네요. 그렇죠. 김연아 선생님은 그러면 좀 그러니까 종결을 해보시긴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종결을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는 종결이 많지.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드롭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드럽되고 아니면 계속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그렇게 안 돼서 그런지 그런데 제가 느꼈던 그 종결이 제가 내담자로서 느끼는 종결이 사실은 좀 생각이 많았어요 이걸 읽으면서. 본인이 내담자였을 때? 제가 내담자 입장이었을 때 내담자도 그렇게 생각하면 내담자도 사실 그 선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사실 종결도 제가 적극적으로 종결하기도 했고 선을 본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담자도 이 정도면 나도 괜찮겠다. 그러면 내담자 입장에서 어떤 경험이 딱 됐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게 좀 왔던 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괜찮겠다. 근데 시급한 문제 해결됐을 때. 시급한 문제. 그것도 있고 사실 시급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있지만 그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불안해지거든요. 또 똑같은 일이 찾아오게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그 상담 선생님은 좀 사실 더 길게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근데 그 문제가 네. 여기서 말하는 대인관계적인 그런 문제 뭐예요? 본인이 상담받았을 때? 네네네. 대인관계적인 문제였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역기능적이 됐다가 어느 정도 상담을 하면서 잘 밖에서 관계가 잘 됐다는, 그래서 종교를 생각했다는? 네, 제가 이제 그때 목표로 삼았던 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항상 정지되고 제가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그때 그 갈등 순간에 얼어버리고 뭔가 그냥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판단하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좀 사실은 많이 도움을 받고 요 정도면은 괜찮겠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내가 항상 이럴 때 이렇구나. 이제 그게 조금 계속 느끼고 내가 좀 새롭게 해보면서 이제 종교를 했죠. 종교를 하고 싶다. 그냥 지금 이런 부분이 좀 고민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지를 했을 거야, 상담자 내담자. 내담자가 이제 자기 틀을 이제 보고 다르게 해보는 경험도 해봤고, 자기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또 혼자인 거고, 근데 또 혼자 밖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이겨 나가는 그런 또 경험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상담자가 계속 그걸 끌고 가서 맨날 그걸 해줄 수는 없는 거고, 함께. 근데 또 그걸 내비두자니 좀 어려워. 고민돼.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 상담 과정을 뭐 여러 가지 과정, 뭐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나눌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상담 과정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제 내담자들이 좀 찾아오고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일단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관계를 만들려면 뭔가 뭐랄까 끈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잡아야 하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뭐 제 전문성이라던가 아니면 저에 대해서 공개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를 한번 믿어보시라. 그리고 지금 이 경험이 당신에게 괜찮다면 나를 한번 믿어보고 한번 이걸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번 믿어보고 시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일단은 의지하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일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의지를 하고서 본인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상담자에게 의지를 하고 상담이 좀 진행이 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담자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제 이런 거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이제 나를 존중해줘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로 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상담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본인의 의지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 좋은 것, 싫은 것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통합된 인간이라는 것들을 네 스스로 수용해라 나를.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존중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자도 내담자를, 내담자도 상담자를 한 통합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뭐 부족하면 버리고 좋으면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족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저 사람을 내가 존중한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내 삶에 함께 해준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거치고 나면은 저는 그때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담자가 상담자를 더 이상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의 존중해야 할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때 이럴 때 저는 이제 종교를 하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종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종교를 하더라도 너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제 기준인데. 이제 그게 내담자들한테도 수용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종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안 된다면? 수용이 안 된다면 같이 가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계속 꾸준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나 생각들 그리고 지금 상담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내담자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그 동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저도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내담자 얘기 중에 내가 못 본 부분이 있다면 그 얘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들을 좀 잡아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계속 끊임없이 과정을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어디까지 그렇죠. 갔고. 그렇죠. 그게 상담자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떤 변화를 했고 어떤 과제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은 상담자 입장에서 계속 이제 물론 이제 상담자의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이준 선생님은? 저는 뭐 개인 상담을 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옛날에 했던 뭐 상담은 너무 좀 오래전 얘기도 하고 해서 얘기가 든 생각은 집단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딱 누가 이제 집단에서 종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 이제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드는 그런 제 나름의 어떤 기준이나 내 느낌은 집단에서 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앉아서 관계를 맺으면 저 사람이랑은 절대 뭐 소통할 수 없어, 관계를 줄 수 없어 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단에서 소통하고 함으로써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자신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이제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뭐 감정이 압도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단 그렇죠. 감정이 압도되더라도 자기가 좀 객관화돼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지. 뭐 모두가 잘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쟤랑 잘 안 지내고 싶어. 그런데 안 지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옛날처럼 막 너무 화가 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에서 어떤 관계 패턴을 맺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집단에서 누구랑 관계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소통하든 관계를 맺든 갈등을 하든 이제 그럴 수 있다면
그래 괜찮겠다. 근데 그런 과정까지 온 분을 지금까지 몇 분 보셨어요?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은 동결하겠다라고 표현을 딱 했을 때 그냥 근데 그래. 이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어떤 이제 뭐 밖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자신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고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이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도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밖의 관계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이제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잘 안 되죠. 좌절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 상담에서 와서 다루게 되는데 그때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너가 여기서 내담자지만 밖에 나가면 네가 상담자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내담자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부 갈등이 있어요. 부부 갈등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남편이나 이제 아내가 그 아내는 동의를 안 해. 상담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같이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사람이라도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을 해줘서 본래 관계로 돌아가요. 근데 한 사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자기 마음만 계속 쏟아내게 된다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때는 네가 남편이나 아내의 상담자가 돼줘야 한다. 근데 그렇다고 네가 일방적으로 뭔가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너 마음대로 표현하지만 떨어져야 할 때는 떨어져서 수용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밖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누다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제 저는 이제 제 인생만 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갔을 때 이제 내 소중한 관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적용해 보려고 자연스럽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밖에서는 내가 이제 좀 상담자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는데 근데 내담자들은 뭐 경험이 뭐 다 일반할 수 없지만 저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나와 했던 관계를 밖에 나가서 자기가 상담자 입장에서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생각을 좀 못하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또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과정을 했냐. 그러니까 네가 화를 냈을 때 나도 화를 배행했고 그리고 너가 너무 화를 냈을 때 내가 듣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가면서 네가 소중한 관계에서 네가 내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지. 그런 거를 이제 좀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런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존중해야 돼. 그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 맞죠. 그럴 때는 관계를 놔야 돼. 맞죠. 그러니까 논쟁이 아니라 좀 한 발짝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인데요. 기다렸다고 되진 않아요. 놔야지. 그때 관계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내담자가 변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 종결해야 되는 시점에 나 주변에서 넌 정말 다른 사람이 됐다. 왜냐면 아름다운 얘기고요. 주변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면 이전의 관계는 다 깨져요. 할 말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막 할 말을 한다면 전 불편해져요.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보통. 할 말 못하던 모습이 익숙하고 그게 좋아서 관계하게 된 건데 갑자기 상담하고 나더니 나한테 와서 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져요, 그 관계가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는 관계를 좀 놓아야 돼요. 놓는 것도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도 종결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상담에서는 큰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꽃이잖아요. 종결하는 과정 자체도. 그렇듯이 우리의 관계도 뭐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관계가 있을 때는 그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기하는 개념이 철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진짜 인정해버리고 이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상담 관계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상담자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밖에서 밖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관계를 계속할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내 변한 모습과 하고 계속 관계하기를 원치 않을 때. 그 사람 원치. 그러니까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아까 집단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집단원들이 다 집단 리더가 돼야 되는. 그쵸. 그래서 관계를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뭐 그런 거죠. 옛날에는 이제 뭐 칼싸움으로 비유하지만 옛날에는 밖에서 그냥 무조건 칼만 휘둘렀다면 이 집단에 와서 개인 상담에서는 싸움의 고수와 함께 이제 칼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과정도 듣고 설명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말로만 야 너 이때는 이렇게 대방하는 게 아니라 고수가 먼저 칼로 이렇게 휙 찔러봤을 때 그런 반응들도 하게 해서 이 사람도 이제 누군가에게 싸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싸움의 고수가 돼서 이제 나가면 밖에서도 이제 뭐 조직의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상담자처럼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될 때가 사실 제일 좋은 그런 어떤 상담의 종결 기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왜 내담자가 상담자의 관계에서 통제감을 경험하면 이런 증가된 힘을 다른 관계에 일반화시키도록 돕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것들을 경험시켜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조종한다는 거랑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냥 정말 무작정 상대방을 죽이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칼싸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을 좀 갖도록 해주는 거. 승부를 이제 인정하고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준다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한테 선물을 줘요. 내담자가. 근데 뭐 예를 들면 선물을 상담 받았으니까 반응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 회기에. 근데 그러면 그걸 그냥 물론 어찌 보면 그거를 다루지 않으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내담자한테도. 예를 들면 선물 줬더니 선생님 반응이 달라진 것 같아서 자신이 좀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 든다. 그랬을 때 상담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됐다 라는 것들을 같이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참 좋죠. 그러니까 이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진솔하게 오픈이 되는 관계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 그 생각나니까 이 얘기하니까 또 하면 그러니까 갈등을 천천히 하다가 이제 좀 표현을 어려워하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뭔가를 갑자기 저한테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듣고 있었는데 이분이 왜 나한테 반응이 없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막 더 이제 표현을 이제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다가가는 입장에 취했다가 이분이 다가오니까 이게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좀 되게 황홀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함께하는 느낌? 근데 그럴 때 두렵진 않았어요? 일단은 당황했죠. 근데 그때는 아니니까. 보통 많은 상담자들은 두려워해요. 그런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영상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에 상담이라는 건 한 발짝씩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발짝 가면은 저 사람이 한 발짝 오고 저 사람이 한 발짝 더 앞으로 가면은 나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안을 계속 다루는 일이거든요. 불안한 관계 속으로 내가 한 발짝 가면 저 사람도 한 발짝 와야 하고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면 상담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기서 단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상담자들이 그런 순간에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장 선생님은 이제 그게 이제 좀 좋았다고 하는 거라면 훌륭하죠 진짜. 너무 그게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또 아까도 이제 저도 이제 집단으로 참여할 때 저는 칼자루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게 뭐 칼을 휘둘러. 칼을 막 휘둘르는 거예요. 동그랗게 앉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들고 왜 칼을 휘둘러요? 근데 우리 뭐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이제 내가 칼이라는 게 있구나.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휘두르다 보니까 좀 뭔가 뭔가 소통하는 느낌? 못 느껴봤던 그런 게 이제 좋아지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내가 여태까지 과거에 내가 소중했던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보다 지금 일주일에 2시간 보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소중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열심히 칼을 휘두르고 그랬더니 아직도 그 표정들이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6개월 그 친한 이제 친구들 남자애들인데 6개월 이렇게 휘둘렀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야 우리 1년에 한 2번 만나는데 더 한 만나면 싸운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막 너 안 본다 사실 안 본다 막 이런 말을 막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또 와보기도 하고. 그냥 확실히 나는 거점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집단하든 상담을 하든 내가 상담에서 했던 경험들을 자기 진짜 관계로 가져가 보려고 밖에서 시도를 해보다가 대박. 이제 호되게 당하고 이제 다시 와서 이게 뭐냐. 난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여전하다. 그게 이제 훈수의 과정에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책에. 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거야. 이런 그런 과정들 겪으면서 좀 밖의 관계들이 되게 명확해져. 별로 이렇게 휘둘릴 일이 없어. 압도되지도 않고 정리가 되는 그 과정. 예전에 그분 생각나네. 그 집단 같이 했던 분인데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종교를 했어요. 근데 종교를 할 때도 사실은 워낙 이제 불안이 높아서 이 집단에서 충분히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상담하실 분인데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일단 자격증 이런 거 좀 밀어놓고 더 해보자. 그런데 이제 자기는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황철환 선생님이 그분을 만나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너 왜 만나냐? 그랬더니 연락이 왔다는 거야. 연락 오면 또 만나야지. 그래서 좀 더 가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야 그랬더니 집단 끝나고 그렇게 뭐 한 번 정도 연락이 왔었고 뭐 또 연락이 온 거래. 그러면 가서 뭐 무슨 얘기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황철환 선생님이 좀 당황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지. 할 얘기 특별히 없는데 만나자니까 이제 너 그러지 말고 솔직히 그 사람이 네 진짜 가족이라 생각해라. 그럼 너 가서 무슨 얘기 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집단 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가서 그 얘기를 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했어. 그다음 그다음 얘기해 주죠. 아니 이제 야 난 아직도 그 기억나 그 상태 어딘지 기억이지?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가는 그 지하철 그리고 같이 가는데 밥 먹고 있을 때 그 싸늘한 공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담자면은 그분한테 상담 받을 거냐? 그래서 나는 안 받는다. 그러면 너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뭐 하냐?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같아. 내가 그분을 뭐 이렇게 그냥 연락 와서 만난다는 보다 좀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만났는데 만나는데 용기가 너무 안 나는 거야. 못 하겠어 죽어도. 그 말을. 그 밥을 이제 먹었는데 밥을 뭐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다가 한 밥을 중간쯤 먹었을 때 이게 이제 뭐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그냥 맥락과 다르게 상담하지 마라. 밥 먹다가 내가 내담자라면 당신한테 안 받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갑자기 당황하면서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시켰냐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일단 말하는 거에만 집중했지. 그러니까 아쉬운 거라 하면은 제가 좀 더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은데 딱 그 말만 했거든요. 오케이. 당황해.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공기는 차가워지고 그리고 빨리 이제 서로 이제 데려가서 다시는 이제 못 보는 사이가 됐죠. 근데 진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한번 영상 메시지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한 편이 있어. 근데 이제 그 후로 저는 근데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진실을 전하는 게 뭐 이게 뭐 용기가 진짜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이제 남바라면 아까 같이 이제 원치 않은 사람들을
건들게 되니까. 순식간에. 아니, 그 옛날 다음에 생각나?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그건 연락을 연락 하지 않았고. 받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도 그렇게 가끔 그게 안부식으로 물어요. 그래서 내가 난 그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와라. 그게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진짜 안 부묻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작아. 뭐 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과정 결국에는 또 종결을 얘기하면은 다시 또 과정을 얘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또 밖에서 생활들이 또 반복되고 그래서 또 변화하려는 또 시도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혹시 뭐 더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는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 네, 제가 그 의뢰 받아왔어요. 사례를 의뢰 받아왔어요. 뭔 사례? 아니 지금 책을 끝내야죠. 네, 저기 애가 표정을 혹시- 좀 보시고 얘기해주세요. 아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할 얘기가 있다고? 다른 얘기를? 아니 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어떤 과정을 좀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걸 마지막으로 해볼까 했거든요. 누가 부탁했어요? 어떤 다른 상담자가? 아니 어떤 이제 내담자가 부탁을 해서 본인 내담자가? 아니 제 친구. 아 본인 친구가 네. 다른 상담하는 사람인데 아니 우리한테- 상담받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자신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얘기를 듣고 싶다. 이제 막 그거는 상시를 보내세요. 그 얘기를 고민은. 해서. 상시 상담소 사연으로. 아니, 약간 언니 이제 언니 안 좋아 이거. 우와. 언니가 다 좋은데 갑자기 맥락이 확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땀에. 아니 그 전반적인 얘기를 아니, 하니까 궁금하면- 사례에 대해서 1시간에 6만 원 내고 나한테 오라고 해. 1시간 정도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아니 뭐 상담받는 분은 아닌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네. 공황현상이 좀 있어서 이제 요새 그런 것들이 이슈되기도 하고 해서 같이 이제 얘기해 보면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 또 좋을 것 같고 해서 종료해야 되는데 또 다시 시작이야? 그냥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죠. 뭘 뭐 얘기를 한다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저는 이 책 보면서 그 옛날에 그 얄롬책 볼 때도 그랬는데 그 얄롬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집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을 하는지. 그럼 이거 여기 진짜 그때마다 통계 보고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참 위로받는데 이번에 또 49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자료에 따르면 약 30%의 내담자가 접수 면담은 나타나지 않고 자, 상담 효과 경험하기 전에 한 40에서 60% 내담자가 상담을 97 한다. 약 50%의 내담자가 3회기 내지 6회기에 상담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제대로 끝까지 상담을 완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좀 이게 그 기준이 그러니까 뭐에 비해서 40, 60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전체 그냥 상담을 시작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10%? 그렇죠. 어, 10%만 사실 상담 성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90%는 만족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칼싸움을 좀 배우러 왔다가 이제 코치가 휘두르는 칼에 좀 다쳐서 기분 나빠서 나가거나 이제 칼이 무섭거나 결국에는 그 칼싸움의 고수가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 비율이 이제 적다. 근데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모르고 살던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이제 그거를 알고 맞아. 또 자기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삶을 되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의 시간인데 사실 그 과정이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특별히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그 되게 이 긴 시간들이 되게 참기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저희 이거 영상 찍다가 그 얘기 했었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담받으러 오셨을 때 아니 안 했어. 안 했었나?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집단 해보다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저희 또래? 연배 정도 되는 분들이 종종 이제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예후가 별로 잘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거고
지금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지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데도 그 관계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납득할 수 없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하지만 난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까지 평생을 이제 본인이 믿고 살던 본인의 모습, 본인들이 맺고 있는 가족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좀 부정을 당하는 듯한. 왜냐면 이제 근데 사실 뭐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살아오신 날보다는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거니까. 근데 그 얼마 안 남은 삶 동안 지금 본인이 평생 동안 믿고 있었던 판타지를 깨기가, 그걸 깨고 나서 진실을 마주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실. 직장을 쉽게 못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싫고 이런 게 있지만 안정감이 좋아서 그냥 다니는 거지, 이게 진짜 좋아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는 사실 판타지를 많이 믿고 살거든요. 내 삶이 이렇고 나는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그냥 단정 지어버리면 본인 마음은 좀 편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게 아니다. 넌 이런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네가 맺고 있는 관계는 사실 이렇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그거를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본인이 믿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종교를 대부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누다리 선생님하고도 되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고 탈락을 많이 하신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저희한테는 사실 되게 귀한 분들인데, 왜냐면 많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시면 사실은 더 마음이 가고, 그리고 또 집단에 또 오시면 보통은 어머니, 부모님 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말해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오래 못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내담자들한테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죠. 저희도 그랬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뭐 어떤 가족 사이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런 상황에 너무 잘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집단에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단을 하시는 거를 나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잘 적응이 된 상태인데, 근데 집단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그러니까 예후가 사실은 안 좋게 될 가능성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거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안 오게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진짜 제대로 받아들이고 여기 이제 동의를 해서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야겠다 싶으면은 다른 관계들이 다 흔들려 버릴 수 있는데 이걸 감당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거를 알게 됐을 때 그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충격적. 되게 충격적이었어. 나 드럼됐다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김연아 선생님은 좀 그 사례 때문에 좀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네. 그 누구한테 좀 얘기를 좀. 네, 언니 하셨던 분과 언니 하셨던 분. 저예요. 무슨 소리야? 나한테 기분이 안 좋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언니가 뭐야? 아니, 아까 나보고 언니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 한번 과정 요약을 좀 해보실까요, 좀? 상담 시간이 되고 있네. 저희 핵심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묻히신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네. 네. 저는 있을 때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네. 일단 기다리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생생한 스타일이에요. 안타깝다. 이 갈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더 이상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축구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축구를 잘 못하니까, 근데 축구를 하면은 무조건 이제 공만 보고 달리잖아요. 근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전체 판을 읽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거 같아요. 공간 싸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겨버려야겠다는 그 참여자만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결국엔 내담자들도 참여하면서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소위 말해서 잘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그런 어떤 태도가 이 참여자와 관찰자라는 그 두 가지 그걸 굉장히 다 갖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진짜 참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좀 어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을 대하는 일들은 거기에서 어떤 전문가가 돼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주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떠올려 봤을 때, 결국엔 이런 것들을 참 잘하는 거구나. 낄낄빠빠. 아니 김현 선생님도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옛날에 피아노 했을 때 아주 피아노 잘 못 쳤을 때는 당장 이 눈앞에 악보만 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주를 할 때는 전체를 보고 그거 이제 거기에 몸을 실잖아요. 그쵸? 필링. 그렇죠.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떠셨는지 피아노에 빗대서. 피아노에 빗대서요? 네. 감정이 아주 압도됐어. 분노 감정이 압도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니 저 같은 경우도 피아노를 좀 쳤는데 좀 포기했거든요. 포기했어요. 너무 이제 힘들고. 근데 하려고 콩나물에 압도가 되는 거야.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곡이 얼마나 아름다운 곡인지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나는. 저 같은 학생한테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피아노 레슨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곡 치고 계시나요? 어떤 지금 안 치고 곡까지 이제 옛날에 체르니 100번? 체린 치고. 네. 좀 막, 친 거야, 그게? 보통 이제 그쯤에 다 관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예요, 뭐가? 체력이 가지지 못했어. 사실 네. 많은 선생님들이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지도하시는 분들이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저도 놓쳤었는데 네네네.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막아요. 진도를 좀 부족하고 좀 틀려도 계속해서 진도가 빨리 나가면서 정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음악을 통해서 내가 즐길 수 있을 정도 연주를 하면서 즐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음악 자체에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계속 그 진도 나갈 체르니를 막 완벽하게 연주하는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그러니까 항상 그 선생님의 기준에 맞게 이제 그 정도에서 하니까 이제 점점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도 안 보이고 뭐 계속 이거 언제 끝나야 되고 100번 끝나면 또 30번, 50번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징그럽게 느껴지고 이제 그만두고 싶게 되거든요. 결국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네. 그랬을 때 이제 진도에 너무 연연해도 안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진도를 너무 막 이렇게 붙잡으면서 결국 그 자신에 얽매여가지고 그 정말 즐거운 것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관두니까 그게 항상 안타깝고, 저도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애들 가르칠 때 이제 이거 또 틀리네? 그럼 이거 또 해야 돼. 계속 거기서 몇 주를 막 거쳐서 멈추게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진도를 그냥 좀 부족해도 팍팍 내면 애들도 거기에 또 이제 또 힘내면서 신이 나서 조금씩 성장하고 이제 그렇게 좀 그 과정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유선희 선생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좀 힘드시면 넘겨버리세요. 왜냐면 어차피 반복이기 때문에. 아니, 피아노 저는- 버려버렸어. 옛날 일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아니 피아노 치셨어요? 피아노 저 나비야. 바이엘. 장난인가? 장난하세요 진짜. 체르니 밑에 바이엘. 아니 이하 선생님 좀 쳤잖아요. 저는 좀 쳤어. 네, 옛날에 막 어디 모차르트? 치시고. 네? 베토벤? 원래 베토벤 좀 어렵고 네. 모차르트. 아니, 뭐야, 그 체르니 다음에 있는 거야? 그런 거 그쵸. 있는데 네. 한참. 네. 이제 고급 맞아요. 검은 띠? 고전 음악을 그렇지, 이제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네. 야, 진짜 설마. 네, 음악을 진짜.
뭐가 잘못된 거야? 외모가 잘못된 거지. 피아노 그거 옮기게 생겨가지고. 그 박사인데. 그치? 박사의 피아노.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든지 그런 것 같아. 이게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담도 대인관계도 이게 재밌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맞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가 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만 하니까 당연히 너무 힘들고 진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이 좀 그러니까 재밌어야 하는데 이게 재미를 만들까. 왜냐면 일단은 너무 그 부정적인 감정에 일단 압도되어서 오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든 견디기만 하는 그렇지. 것도 사실은 되게 네. 굉장한 건데 근데 그러면 재미가 이제 또 없으니까 계속 하고 싶어지지는 않죠. 아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재미를 볼 수 있게 사실 좀 애쓰는 것 같아요. 상담에서도? 응. 상담한테도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답을 좀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려움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게 이끌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한데 어쨌든 상대방을 좀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내담자가. 그래서 항상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읽어주고 너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를 답을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의.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이렇게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상대방은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냐 하면서 이제 너가 그 겪었던 걸 연결시켜주면서 좀 빨리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래서 내가 이 변화해야 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피아노를 가르칠 때도 그냥 연주곡을 바로 줘버리고 연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약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통제감을 일단 좀 갖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쵸. 사실은 좀 그런 걸 그렇죠. 어떻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집단을 봐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집단이 2시간 동안 계속 갈등 속에만 있고 계속 너무 진지하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그 상황에서 좀 엉뚱한 소리를 누가 한다든지 안 하면 좀 제가 하기도 하고 이래서 뭔가 가끔씩 이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 발짝 물러서서 보게 하면서 재미를 느낄 때 좀 한번 이렇게 웃을 수 있을 때 헬스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누가 담으려 그 유머를? 유머? 유머. 일단 유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앨리스도 유머를 강조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유머 기법이 사실 그런 거죠. 관찰자 관점으로 그렇죠. 압도되지 않고 맞아.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요. 뭐 아무튼 저희 이제 이 대인가정 접근 아무튼 마지막 이제 챕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뭐 이 마지막 부분에서 또 이렇게 어떤 부분 이렇게 좀 느끼셨는지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소감 한 마디씩 이렇게, 네, 그렇게 한 2가지 정도. 빨리 해, 뺏기기 전에. 여기 저 476페이지. 밑에서 16번째.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과 별개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많은 내담자들은 강함과 필요할 때 도움받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는 점을 혼동한다. 근데 이곳 매번 마주하는 이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좀 우울하거나 불안해 보일 때 정신과 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는 거. 그런 게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걸 통제 못한다. 이런 약함을 좀 드러내는 것 같다고 표현할 때, 그리고 뭔가 좀 같이 관계에서 서로 어려운 거를 좀 같이 해달라고 손을 좀 내밀 때 이런 것들을 좀 알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집단하면서 상담하면서 좀 이런 것도 배웠거든요. 오히려 내가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리고 그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강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이제
다 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지하철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아까 뭐 전문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막연하게 전문가를 하면은 좀 되게 신의 성실을 좀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좀 사명감도 있고 신의 성실? 그리고 뭔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떠오르는 건 좀 뭐 경찰 소방관 뭐 이런 이제 그리고 변호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순수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좀 기대하는 게 있고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상담자에서 이제 전문가 과정을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뭔가 여러 가지 자기도 이제 뭔가 기대치도 있고 뭔가 좀 사명감 이런 것들 좀 내가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가다가 사실 이거는 근데 별로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1년?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나한테 또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이제 뭔가 틀이 생기고 그럼 그 틀을 사용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되는 느낌이 들고 이랬을 때 이제 틀이 빠지는 게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이게 한창 좀 그것도 고민하는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경험은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는 해봤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 계속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같이 이런 이제 책들을 좀 보면서 이제 뭐 나 혼자 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이제 좀 동료 상담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는 걸 또 나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동료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아 그래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들을 자주 가져서 이제 좀 이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큰 숙제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할게요. 저는 477페이지에 상담자 이제 예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중간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인정받는 경험과 과거의 관계 패턴이나 예상을 고통스럽게 재현하는 경험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담의 궁극적인 뭐랄까 변화가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제가 완전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거기에 따른 결핍이나 뭐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극복했다는 건 뭘까? 라는 것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내가 만일에 존중을 못 받아서 이런 거라면 궁극적으로는 나는 존중을 받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과정까지 가야 이게 사실은 궁극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진화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은 뭐 누구죠? 로저스가 자기 실현 방향성이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난 부모처럼 안 살 거야. 사실 이 마음이 근간이거든요. 나는 이전에 부족한 게 있었다면 그걸 한번 극복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 극복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당한 걸 남에게 돌려주지 않고 나는 다르게 돌려줄 수 있는 게 궁극의 극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존중받지 못했던 내담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내담자가 이룩해야 되는 모습은 존중받지 못한 자신이더라도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내담자들이 거기에서 멈춰요. 그냥 본인이 존중받고 끝내는 것에서. 근데 그거는 나의 결핍만 채울. 그쵸.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궁극의 변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적극성을 가지고 본인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본인이 당한 것은 본인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요즘 베스트셀러가 그거더라고요. 무대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침뱉기? 무대한 사람에게 하여튼 뭐 어쩌고 요거죠.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책을 못 읽어보고 그 사람 강연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자였더라고요. 기자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무례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그래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말은 못했대요. 근데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어느 순간 그런 자신을 본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고 있고 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싫어지더래요. 넌 왜 난 가만히 있었는데 왜 넌 못참아? 사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내가 참으면 너도 참아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나서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참으라고 가르치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서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참는데 왜 저들이 못 참지?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사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느끼는 순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을 책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근데 서평은 하여튼 후배가 읽어보고는 별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마음가짐은 진짜 그래 진짜 중요하지 저런 마음가짐. 내가 당했다고 남들한테 똑같이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나 스스로 관찰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내담자들도 이런 과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시는 내담자들도 상담자들도 본인이 어떤 대단한 존재여서 누구한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상담자들도 궁극적으로는 내담자들이 그걸 이룰 수 있어서 상담자도 내담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존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 궁극의 상담의 변화고 이게 사실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가장 궁극의 변화가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거창하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당한 대로 안 돌려주면 되는 거야 핵심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담자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그냥 내가 당했으니까 나는 위로받고 나는 똑같이 해줘도 괜찮아. 사실 이런 자격의 문제로 가져가거든요. 아주 개 같은 거야 이거는. 욕해줘야 돼 내담자들한테. 그래서 궁극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자. 쉽게 마지막에 이거 무서워.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저 할게요. 저는 나 책 소감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랬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변화가 뭘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나 이제 내담자를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 변화라는 거는 또 다시 여기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핵심 문제가 반복되고 또 다시 좌절감이 들고 계속 그거를 경험하고 특히 이 집단 상담에 와서는 그게 되게 명확해요. 내가 연습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또 시도하고 또 좌절감 경험하고 그걸 계속 여기서 몇 주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 과정이 이제 딱 명확해지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결국에는 내가 진짜 변화한다는 거는 이 과정을 내가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시도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이렇게 뭔가 또 좌절감을 느끼고 그때 항상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고 그냥 피하고 싶고 뭐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시 또 시도하고 또 견디고 또 시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 변화하고 싶은 그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견디는 것이 나한테는 뭔가 진짜 좀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 책을 제가 또 읽으면서 상담의 이 관계를 명확하게 결국 하려면은 이 내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좀 이 상담할 때의 구조적인 부분을 내가 느끼는 그런
이것들 이 틀을 좀 잘 좀 다지고 싶다 막 이런 마음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막 상담 결국에 밖에 나가서는 내가 상담자 돼야 되고 리더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대인관계적 접근은 결국 진짜 내가 상담자로서 도구로 쓰이고 또 내가 대상도 되고 참여도 하고 또 관찰도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센터 선생님들끼리 갈등도 한번 그런 리더 입장에서 상담자 입장에서 네, 해보시면 리더요? 어떨까? 네. 참여자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선생님이 감정이 압도돼서 참여자만 할 때는 진짜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네. 아,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패턴을 이제 좀 지나면은 스스로 인식해서 인식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저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또 오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근데 이런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한 습관이에요. 전환되는 게 네, 쉽지 그러니까 않지.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고 인정해주길 원하는 방향대로 결핍된 방향으로 살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이때까지. 그렇지. 계속 그 굴레에서 살았는데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계속 뭔가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그걸 다 통제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들면 또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이러다가 넌 왜 나한테 안 존중해주냐. 나를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 내가 그런 거였겠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잘못되고 그래서 황자란 선생님과도 잘 갈등을 한번 해보겠다. 잘 해결을 모르겠지만 자, 저는 책에서 498페이지에 이 말이 이 책이 마지막 장에서 제일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책 전반에서도 제일 좀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말인데, 그러니까 상담자들은 자신의 역할이 안내자나 전문가로서의 지휘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역할은 수동적이고 중립적으로 또 내담자의 질문에 응대하고 그러니까 단지 같은 방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내담자들이야말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에 오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체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담에 온다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 스터디를 하면서도 이 상담자들의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내담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자신의 이야기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진짜 자기랑 진실되게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담자들의 마음, 욕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담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상담자들이 언제나 상담자다.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책을 상담자들이 집단화해야 돼요. 근데 이 책을 하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들이 좀 명확하게 아주 잘 정리가 됐다는 면에서 참 좋았던 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로써 이 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 접근 이 책은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으로는 저희가 이제 칼 로저스의 책을 하나 좀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로저스 형님 또 우리가 그쵸. 사사티. 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10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